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 다 아시죠? 이 항복의 장인이기도 한데요. 행주대첩의 그 숨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권율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기가 있고 또 무술과 군사학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이 40에 이르렀어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답니다. 어서 과거를 봐서 무관이든 문관이든 벼슬을 하지 왜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권율은 웃어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평안도 의주의 목사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광주 목사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왜적을 물리치는 전라도 일대의 방위 사령관이 된 것이죠. 선조 임금의 명을 받은 권율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대궐에서 나오는 길로 곧 광주를 향해 출발했는데 이것을 본 권율 장군의 사위인 이항복이 모처럼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되게 잠깐만이라도 들려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권율 장군은 나라를 위해 한시바비 몸을 바칠 때가 왔는데 어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벌써 전라도에 퍼졌는지 권율 장군이 광주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아주 씩씩한 장정들이 1,500명이나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왜적을 몰아내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사기가 하늘에 닿을 듯 했지만 출전한 첫 싸움에서 몇 배나 되는 수적으로 우세한 외병들 때문에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일대에 위치했던 동복현 현감 황진이 적탄에 맞아 선봉대가 무너지자 적병은 온 전라도 경기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급보를 들은 권율 장군은 수하 500명을 거느리고 적을 맞이했는데 북소리 고함소리가 땅을 흔들고 화살과 탄환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권율 장군은 선수 큰 칼을 휘두르며 앞장섰고 10배도 넘는 왜적을 정면으로 맞은 우리 군사는 쫄지 않고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일당백으로 싸웠는데도 왜적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가랑잎처럼 거꾸러지고 자빠졌습니다. 결국 왜적의 본 부대가 산처럼 쌓인 시체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자 이 싸움은 삽시간에 끝났습니다. 이 한판 싸움으로 왜적은 기가 꺾였는지 다시는 이쪽 길을 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권율 장군은 작전을 다시 크게 바꾸고 이 고장은 비록 무사하지만 평양 이남이 온통 왜군에게 점령을 당했으니 우리는 먼저 서울을 되찾아 적을 갈라놓은 후에 전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진군했는데 왜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원 땅 독성에 들어가 진을 쳤습니다. 이때 평안도까지 피난을 간 선조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신이 급히 내려와 그대에게 도원수를 임명한다. 만약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나를 대신하여 처벌하라. 이런 첩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권율 장군은 전라도 지역뿐 아니라 온 나라의 육군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 대장들이 축하를 하고 병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곧 외병대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5만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권율 도원수는 이번엔 성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않고 간간히 기습부대를 보내서 적의 후방을 습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왜적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후퇴를 했는데 별로 힘들지 않은 통쾌한 전과였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로 평안도까지의 길이 트이고 또 전국 각처의 의병이 용기를 얻어 일시에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권율 도원수는 짧은 시간 안에 정병 2,300명을 이끌고 서북 쪽을 향해 출발해 우선 고향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을 수복하자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쯤 가서 양천 강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노인이 권율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은 자기 신분과 성명은 밝히지 않고 인천에 사는 늙은이 온데 동원숙의 긴이 요줄 말이 있어서 왔소이다. 이 근처에 진을 치기 좋은 곳이 있으니 함께 가 보시겠습니까? 노인의 용모와 태도와 말을 범상치 않게 여기고 쾌히 승낙을 한 권율 장군은 노인을 따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어떤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반가움에 노인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고맙소. 노인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훌륭한 성터는 얻지 못했을 것이요. 이리하여 고향 땅 행주에 주둔한 권율 장군은 그 노인과 여러 가지 군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노인의 의견이 권율 장군의 생각보다 훨씬 적절했고 훌륭했던 때문입니다. 권율 장군은 이때부터 노인을 선생님으로 존칭해서 불렀지만 여전히 신분과 성명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율 장군이 군사회의 때문에 양주 땅까지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날 권율 장군이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일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성터를 얻어서 내가 여기다가 적을 막을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마침 군사회의에 나가야 되어 직접 감독할 사람이 없으니 부디 선생께서 우리 참모와 합심하셔서 조속히 그리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권율 장군은 미리 그려두었던 밑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한참 보더니 과연 도원수께서는 당대의 명장이시오. 아무 걱정 마시고 군사회의에 다녀오십시오. 노인이 큰일 아니라는 듯 수월하게 말했지만 권율 장군은 이런 큰일을 그리 쉽게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군사회의에서 돌아왔을 때 권율 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틈에 쌓았는지 돌과 통나무로 삥 둘러싸은 산성은 한 곳도 병법에 어긋난 데가 없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100만의 적군이 공격해 오더라도 능히 막아낼 만큼 잘 지어졌던 것입니다. 권율 장군이 그려놓은 어려운 밑그림을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나 빨리 그대로 완성한 것은 비록 수하 참모의 지혜와 결정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것을 총감독한 노인에 대해 권율 장군은 역시 이 노인은 비범한 인물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탐복을 했습니다. 이후 행주산성에서 외병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작전을 짤 때 그 노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 일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고 전해져 오는 그 일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싸울 때마다 그 권율 장군에게 지기만 하던 왜군이 성에서 멀리 떨어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서두를 때의 일입니다. 장군님, 여기 앞에 강에서 이런 것을 주워왔습니다. 하며 한 병사가 큰 함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권율 장군이 열어보았더니 그 함 속에는 금은 비단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외적이 제물로서 우리 군사의 마음을 어지럽히자는 작전이다. 권율 장군은 이렇게 짐작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을 하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왕 저기 보낸 것이니 받아두셨다가 그것으로 무기를 만드십시오. 속고 받는 것과 알고서 이용하는 것은 그 뜻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음 반드시 또 이런 것이 강에 떠올 것이니 그때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도록 단단히 일러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노인은 권율 장군에게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과연 그런 함이 이번에는 2개나 떠내려왔습니다. 권율 장군은 함을 보자마자 바로 어서 이 함을 결박지어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작더미 위에 불을 지핀 후 그 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불은 삽시에 함을 태워버린 후에 푸시식 꺼졌어요.
그런데 난데없는 두 사람의 해골이 큰 칼을 안고 쪼그린 채 앙상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외병들이 처음에는 진짜 재물이 든 함을 보내고 그것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두 번째 함을 보낼 때는 그 속에다 자객을 한 명씩 숨겨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처럼 또 금은채단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함을 열었더라면 권율 장군은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 이후에도 외병은 여러 차례 간첩을 성 안에 들여보냈지만 그때마다 모두 붙잡혔는데 무슨 신통한 재주인지 그 노인이 다 알아채고 잡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젠 내 할 일이 없어졌으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권율 장군은 영문을 몰랐지만 가겠다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총총히 사라진 후 영 소식이 없어 훗날 권율 장군이 노인이 산다는 인천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노인이 작별하고 간 뒤에 얼마 안 돼요. 왜군이 우리 조선 땅에서 철수를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을 도와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 노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